2025년 대한민국을 뒤흔든 10대 뉴스. 안녕하세요, 여러분. 2025년의 마지막 주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한 해의 끝자락에 서서 뒤를 돌아보면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다는 걸 새삼 느끼게 됩니다. 어떤 일들은 우리를 놀라게 했고, 어떤 일들은 분노하게 했으며, 또 어떤 일들은 희망을 주었습니다. 2025년 12월 29일 조선일보가 올해 대한민국을 뒤흔든 국내 10대 뉴스를 선정해 발표했습니다.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모든 분야에서 굵직한 사건들이 포함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그 10대 뉴스를 하나하나 되짚어 보면서 2025년이 어떤 해였는지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히 뉴스를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각 사건이 우리 사회에 어떤 의미를 가졌는지,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까지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2025년 한 해를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격동의 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큰 변화와 충격이 있었던 한 해였습니다. 특히 정치 분야에서는 전례 없는 사건들이 연이어 터졌습니다. 대통령 파면이라는 초유의 사태부터 시작해서 정권 교체, 정치 지형의 재편. 정말 하루하루가 드라마 같았던 해였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불확실성이 높았습니다. 글로벌 경제 불안, 환율 변동, 고물가. 서민들의 생활은 팍팍해졌고 기업들도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기회도 있었습니다. 사회적으로는 세대 갈등, 지역 갈등, 이념 갈등이 첨예하게 드러난 해였습니다. 우리 사회의 깊은 균열이 표면으로 드러났고 이를 어떻게 봉합할 것인가 하는 숙제가 남았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10대 뉴스를 살펴보겠습니다. 순서대로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죠. 첫 번째 뉴스는 아마도 대부분의 언론이 1위로 꼽을 만한 사건일 겁니다. 대통령 파면과 그에 따른 정치 지형의 변화입니다. 2025년 초 헌법재판소가 전임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헌정 사상 몇 번째 되는 일이었고 그 파장은 정말 컸습니다. 파면 직후 대선이 치러졌고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은 단순히 정권 교체를 넘어서 한국 정치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초부터 파격적인 행보를 보였습니다. 기존 관행을 깨는 인사, 대담한 정책 발표, 국민과의 직접 소통 강화. 이 모든 것이 한국 정치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논란도 많았습니다. 야당과의 충돌, 보수 진영의 강한 반발, 정책 집행 과정에서의 혼선. 새 정부는 출범부터 순탄치 않은 길을 걸었습니다. 이 사건이 우리에게 남긴 교훈은 무엇일까요? 민주주의는 결코 완성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의 선택이 역사를 바꾼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두 번째 뉴스는 경제 분야입니다. 2025년 한국 경제는 정말 힘든 한 해였습니다. 글로벌 경기 침체, 미중 무역 갈등 심화, 원자재 가격 상승. 외부 환경이 좋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내부적으로도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이라는 삶고 현상이 지속되었습니다. 서민들의 체감 경기는 더욱 나빴습니다. 물가는 계속 올랐고 일자리는 줄었고 실질 임금은 제자리 걸음이었습니다. 자영업자들은 더욱 힘들었습니다. 코로나 때 받은 빚을 갚기도 어려운데 매출은 계속 줄어들었습니다. 정부는 여러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민생 안정 패키지, 소상공인 지원책, 서민금융 지원. 하지만 현장에서 체감하는 효과는 미미했습니다. 증시도 힘들었습니다. 코스피가 한때 2,000선까지 내려가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손실이 컸습니다. 영끌에서 주식과 부동산에 투자했던 많은 사람들이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모든 게 나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일부 산업에서는 오히려 기회를 찾았습니다. AI 산업, 반도체 산업, 2차전지 산업.
이런 분야는 오히려 성장했습니다. 경제가 어려울 때일수록 구조 조정과 체질 개선이 이루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2025년은 한국 경제가 다음 도약을 준비하는 과정이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뉴스는 사회 분야입니다. 2025년 한국 사회에서 가장 뜨거웠던 이슈는 무엇이었을까요? 저출산 문제가 다시 한번 사회적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2024년 합계 출산율이 0.7명대로 떨어지면서 이러다가 나라가 사라지는 것 아니냐는 위기감이 팽배했습니다. 정부는 대대적인 저출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양육수당 확대, 육아휴직 지원 강화, 보육시설 확충. 하지만 젊은 세대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애를 낳아서 키울 여유가 없다. 집값이 너무 비싸다. 경력 단절이 두렵다. 실질적인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 한 출산율은 오르지 않을 것이라는 목소리가 컸습니다. 저출산 문제와 함께 고령화 문제도 심각해졌습니다. 베이비붐 세대가 본격적으로 은퇴하면서 노인 인구가 급증했습니다. 연금, 의료, 요양 모든 분야에서 부담이 커졌습니다. 젊은 세대는 우리가 낸 세금으로 노인들을 부양해야 하는가라고 불만을 터뜨렸고, 노인 세대는 평생 나라를 위해 일했는데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는가라고 억울해했습니다. 세대 갈등이 점점 심화되는 양상이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가 앞으로 한국 사회의 가장 큰 과제가 될 것입니다. 네 번째 뉴스는 교육 분야입니다. 2025년 교육계에서는 큰 논란이 있었습니다. 대입제도 개편안이 발표되면서 학부모들과 학생들이 혼란에 빠졌습니다. 정시 확대냐, 수시 유지냐를 놓고 찬반 논쟁이 뜨거웠습니다. 수능 개편안도 논란이었습니다. 절대평가 확대, 선택 과목 조정, 영어 시험 개편. 매번 입시 제도가 바뀔 때마다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우리 아이들이 실험 대상이냐며 반발했습니다. 사교육비도 계속 증가했습니다. 정부가 아무리 사교육을 줄이겠다고 해도 현실에서는 사교육 의존도가 더 높아졌습니다. 부모의 경제력이 자녀의 학력으로 이어지는 교육 불평등 문제가 심각해졌습니다. 학교 현장도 어려웠습니다. 교권 추락, 학생 인권과 교사 인권의 충돌, 학교 폭력 문제. 교육의 본질은 사라지고 갈등만 남았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교육개혁이 필요하다는 데는 모두가 동의하지만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합의가 없습니다. 이것이 한국 교육의 딜레마입니다. 다섯 번째 뉴스는 부동산 시장입니다. 2025년 부동산 시장은 그야말로 롤러코스터를 탔습니다. 연초에는 집값이 다시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금리 인상과 대출 규제 강화로 시장이 급격히 냉각되었습니다. 특히 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영끌 투자자들이 큰 손실을 입었습니다. 갭 투자로 여러 채를 보유했던 사람들은 이자 부담과 세금 부담을 견디지 못하고 패닉 셀에 나섰습니다. 전세 시장도 혼란스러웠습니다. 전세 사기 문제가 계속 터졌고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들의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정부는 여러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전세 사기 방지법, 전세 보증 보험 강화, 공공주택 공급 확대. 하지만 단기간에 효과를 보기는 어려웠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은 2026년에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금리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정부 정책이 어떻게 바뀌는지에 따라 시장의 방향이 결정될 것입니다. 여섯 번째 뉴스는 의료 분야입니다. 2025년 의료계에서는 큰 파업 사태가 있었습니다.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을 둘러싸고 의사들과 정부가 정면 충돌했습니다. 정부는 의료 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의대 정원을 대폭 늘리겠다고 발표했고, 의사들은 이에 강력히 반발하며 집단 휴진에 나섰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민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수술이 연기되고 응급진료가 마비되고 환자들이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국민 여론은 복잡했습니다. 의사들이 기득권을 지키려고 파업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있었지만
정부가 의사들과 충분히 협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결국 정부와 의사단체가 협상 테이블에 앉았지만 쉽게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의료개혁은 여전히 진행 중인 과제입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한 가지를 보여줍니다. 개혁은 필요하지만 이에 당사자들과의 소통과 합의 없이는 성공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7번째 뉴스는 환경과 기후 분야입니다. 2025년은 기후위기를 실감한 해였습니다. 여름에는 유례없는 폭염이 계속되었습니다. 40도를 넘는 날씨가 이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았습니다. 특히 노인과 야외 노동자들이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겨울에는 또 기록적인 한파가 왔습니다. 급격한 기온 변화로 농작물 피해가 컸고 난방비 부담도 증가했습니다. 태풍과 집중호우도 잦았습니다. 여름마다 찾아오는 태풍은 점점 강해지고 있고 그로 인한 피해도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탄소 중립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산업계의 반발과 경제적 부담 때문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환경과 경제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것이 큰 과제입니다. 기후위기는 이제 남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 일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는 우리 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가장 중요한 숙제입니다. 8번째 뉴스는 국제관계입니다. 2025년 한국의 외교는 복잡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미중 갈등이 더욱 심화되면서 한국은 어느 쪽에 설 것인가 하는 선택의 압박을 받았습니다. 안보는 미국에 의존하고 경제는 중국과 밀접한 한국으로서는 정말 어려운 줄타기였습니다. 북한 문제도 복잡했습니다. 북한은 계속해서 미사일을 발사하며 긴장을 고조시켰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답보 상태에 머물렀습니다. 일본과의 관계도 미묘했습니다. 과거사 문제와 경제 협력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했고 양국 국민 감정도 좋지 않았습니다. 새 정부는 실용 외교를 표방하며 모든 나라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국제 정세가 복잡해지면서 쉽지 않은 과제가 되었습니다. 외교는 국력의 표현입니다.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할 것인가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9번째 뉴스는 문화와 스포츠 분야입니다. 2025년 한국 문화는 계속해서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K-팝, K-드라마, K-영화. 한류는 여전히 강력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전 세계적으로 높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문화계 내부의 문제도 드러났습니다. 성폭력, 갑질, 불공정 계약. 화려한 겉모습 뒤에 숨겨진 어두운 면들이 폭로되었습니다. 스포츠 분야에서도 큰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국제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기도 했지만 스포츠계의 고질적인 문제들, 즉 학교 폭력, 승부 조작, 선수 인권 침해 같은 문제들이 계속 불거졌습니다. 문화와 스포츠는 국민에게 즐거움과 자부심을 주지만 동시에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앞으로의 과제입니다. 10번째이자 마지막 뉴스는 과학기술 분야입니다. 2025년 한국의 과학기술은 크게 발전했습니다. AI 기술이 일상에 깊숙이 들어왔습니다. 챗봇, 자율주행, 의료진단. AI가 우리 생활의 많은 부분을 바꾸고 있습니다. 반도체와 배터리 기술에서도 한국은 여전히 세계 최고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기술력은 세계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우주 개발도 진전이 있었습니다. 누리호 발사 성공으로 한국은 우주 강국의 반열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기술 발전이 모두에게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일자리 감소, 개인정보 침해, 기술 격차 심화. 이런 부작용들도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과학기술은 양날의 검입니다.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축복이 될 수도 재앙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2025년 국내 10대 뉴스였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대통령 파면과 정권 교체, 경제 어려움,
저출산과 고령화, 교육개혁 논란, 부동산 시장 혼란, 의료 파업, 기후위기, 외교 줄타기, 문학의 문제, 그리고 과학기술 발전. 이 10가지 이슈가 2025년 한국을 관통한 키워드였습니다. 각각의 사건들은 독립적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정치가 불안정하면 경제도 흔들립니다. 경제가 어려우면 교육과 복지에 투자할 여력이 줄어듭니다. 사회가 분열되면 개혁도 어려워집니다.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고 모든 것이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뉴스를 보는 것은 단순히 정보를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세상을 이해하는 과정입니다. 2025년은 어려운 한 해였습니다. 많은 문제가 있었고 많은 갈등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희망도 있었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사람들은 서로 돕고 연대하고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정치가 혼란스러워도 민주주의는 작동했고 경제가 어려워도 사람들은 일하고 살아갔습니다. 이제 2025년이 저물고 2026년이 다가옵니다. 새해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어떤 뉴스가 우리를 놀라게 하고 어떤 사건이 역사에 기록될까요? 아무도 미래를 정확히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미래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5년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쉽지 않은 한 해였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겨냈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2026년에는 더 나은 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경제가 회복되고 사회가 통합되고 사람들이 더 행복해지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뉴스는 우리에게 세상을 보여주지만 때로는 부정적인 것만 보여주기도 합니다. 나쁜 뉴스가 더 많이 보도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뉴스에 나오지 않는 좋은 일들도 정말 많습니다. 매일 묵묵히 일하는 사람들, 어려운 이웃을 돕는 사람들, 작은 선행을 베푸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사회를 지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뉴스만 보고 세상이 어둡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세상에는 여전히 아름다운 것들이 많고 좋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2025년을 보내며 올 한 해 일어난 모든 일들에 감사드립니다. 좋았던 일도 나빴던 일도 모두 우리를 성장시켰습니다. 2026년 새해에는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하시는 일 잘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